안녕하세요. 멘토의 투자노트 목요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종호 멘토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도 모르고 투자를 진행하셨는지, 여러분의 투자 레벨업을 한 단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종호의 투자노트를 공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투자노트에 앞서 저의 오늘 마감 시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장 마감 시황을 말씀해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코스피.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세가 나와줬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은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 테스트가 통과됐냐, 이 이슈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세를 보여줬는데 어떻게 본다면 당연한 이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한 번의 실패가 됐냐 안 됐냐, 아직도 안 됐냐, 뭐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언젠가는 될 거다라는 기대감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본다라면 잠정실적 발표 날인 오늘 딱 나와주면서 강력한 상승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전체적인 코스피를 이끌어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본다면 제일 장 초반에 관심 있던 포인트가 제가 봤던 부분이 뭐였냐면 전날 테슬라와 엔비디아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테슬라는 어떻게 본다면 한 달 내내 거의 20% 정도 올라주는 모습세가 나왔고, 엔비디아는 어떻게 본다면 횡보를 하다가 급등세가 나와주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오늘장 국내 증시 2차 전지가 더 셀까 반도체가 더 셀까 했는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모습세까지 나오면서 반도체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코스피는 그러면서 52주 신고가를 찍어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 이제는 코스닥. 코스닥 어떻게 본다라면 요즘에 참 재미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행보를 계속적으로 해주다가 오늘장 어떻게 보면 코스닥 상위 종목인 HLB가 상승하는 모습세로 인해서 오늘도 좀 급등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재미없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약한 모습세가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2차 전지줄이 대거 포진돼 있지만 시가총액 10위 밑에 종목들에는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은데, 이번에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보다 반도체 주들의 상승세가 더욱더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어떻게 본다라면은 코스닥 가장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위의 2차 전지주들이 나중에는 반도체 관련 주들로 바뀌는지, 이게 좀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반도체 쪽으로 많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장 요약 간단하게 말씀해 드린다면 삼성전자, 엔비디아 해프닝, 이거는 바로 시간 문제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네, SK 하이닉스도 하는데 삼성전자가 못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섭섭할 부분도 있겠지만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기술력이 제일 최고는 삼성전자 아닙니까? 이거 저는 시간 문제다. 아직은 어떻게 보면 HBM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지 기술력이 절대 딸리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 증시 S&P 500,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 사상 최고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미국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손실 나신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볼 만큼 그 사상 최고라는 게 가장 매력적인 단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증시 아까 차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코스피는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와주는데 코스닥은 못 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내일 있을 한국의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이후로 한 단계 업하는 모습세가 나오는지, 저는 이게 내일장이 좀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어떻게 보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지금 상반기에 이끌었던 K푸드, 그 전력, 전기 이런 부분, 화장품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진정한 우리나라 증시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 섹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삼성전자가 내일장에서 해결해 주는지, 그것도 또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게 뭐냐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 투자 노트, 제가 7월 달 들어와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포인트가 뭐냐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빅 이벤트입니다. 바로 미국 대선을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미국
미국 대선을 왜 궁금해야 되고 알아야 되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시장을 알아야 우리나라 시장에 대응하기 더 편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세계를 주도하는 시장은 미국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그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교체가 되는 부분 아니면 기존 그대로 간다.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체크해서 갈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미국 대선은 중요하다. 우리가 미국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알고 가야 우리 계좌에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투자 노트 바로 미국 대선을 주목하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게 지금 7월 달 들어서 더욱더 알아야 되냐라고 본다면 6월 27일 날 첫 1차 TV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많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트럼프가 다시 재도전을 하는 부분, 바이든은 방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많이 오락가락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지율, 이 첫 토론 이후로 지지율이 많이 벌어졌던 모습세가 나왔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지율을 계속적으로 트럼프는 갖고 올라갈지 아니면 바이든은 더욱더 탄력 갖고 따라잡을지 이게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본다면 사람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위하는 정책을 많이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어떻게 보면 각 대통령 후보들이 파격적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은 아직까지는 좀 멀었어요. 언제냐? 11월 5일 날이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네, 지금 7월 달인데 11월 달이면 아직 많이 남은 거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는데 7월 말이 되면 거의 이젠 100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능 100일 전에 뭐 하죠? 네, 100일주를 마시죠. 근데 미국 대선은 100일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테마주들이 엄청 변동성이 심해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폭풍이 오면서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많은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7월 초부터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첫 토론 개시 이후 하락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뭐냐? 미국 걸로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 주식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뭐 친환경 에너지 섹터들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국내 주식도 친환경 섹터 SK 이터닉스, CS 윈드,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이든이 지지율에서 밀렸기 때문에 바이든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보여진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지지율이 지금 몇 프로 차이로 벌어졌냐 8%까지 벌어졌던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첫 토론 이후로 8%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갈 길이 많이 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이 포인트는 누군가한테는 가깝고 누군가한테는 멀게 느껴지는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격차를 줄이는 게 가장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제 첫 토론을 했으니까 두 번째 토론에서는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이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좀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이 어떻게 보면 토론회 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바이든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바이든은 계속적으로 가고 싶다는 의지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우리도 트럼프, 바이든 관련주를 체크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두 후보의 정책 비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빨간 펜을 들고 이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제일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 제조업 보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든 들어와서 되게 핫했습니다. 네,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이 칩스 보조금. 이게 뭐냐?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TSMC에 미국에서 얼마나 지원해줬냐, 삼성전자한테 얼마나 지원해줬냐. 이게 자기네 나라에 공장을 지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주는 혜택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바이든의 정책은 확대입니다. 확대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 기존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부분이 크고 가장 많이 나왔던 거 바이든 대통령이 좀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법안 중에 하나 IRA 법안 이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우린 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걸 하면 할수록 인센티브를 유지한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IRA, 전기차 보조금도 유지를 한다는 건데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바이든 하면 대체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친환경이었다. 그거를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겠다라고 보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자기는 축소를 해야 된다. 네, 너무 많이 퍼주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후보의 정책이 되게 극명하게 갈리는 순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소비 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바이든은 유지한다. 이게 뭐냐면 전기차를 살 때 우리나라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지금 가격이 많이 비싼데 그걸 사고 친환경적으로 더욱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 그걸 축소하겠다라고 보는 만큼 어떻게 보면 전기차 판매율이나 이런 부분이 확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어떤 거냐? 가장 중요한 거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국내 식물 경기 부양.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각 대통령 후보들마다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누가 뭐래도 인프라 투자다. 인프라 투자가 뭐냐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욱더 살기 좋게 제일 쉽게 말하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 전기를 넣어주고 철도가 안 들어가는 곳에 철도를 넣어주고 보다 사람들이 더욱더 살기 편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부분 이게 바로 인프라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인프라를 경기 부양책으로 내는 방법이 어떻게 본다면 중산층 그리고 서민 이쪽이 더욱더 탄력을 받으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정책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바로 외교와 안보입니다. 외교 안보. 옛날에 트럼프 때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엄청 스트롱맨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도 되게 많았었는데 여기 외교 부분에서도 되게 극명한 차이가 나고 있어요. 네. 바이든 같은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는 하지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 지속, 우크라이나 나토 편입, 그리고 국제주의, 동맹 연계, 협력 이렇게 나와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 견제를 우선합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기 종결, 그리고 우크라이나 일부 나토 편입, 그리고 고립주의, 동맹 비용, 역할 압박 이런 부분인데 트럼프 정권일 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네. 방위 분담금비를 많이 내라. 막 우리나라한테 많은 요구를 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동맹 비용 이런 부분을 더욱더 부각을 하면서 좀 더 많이 챙겨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중국 견제 여기서 나왔죠. 중국 견제 여기서 체크해야 됩니다. 빨간 펜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떻게 본다면 트럼프가 좀 뭐랄까 기분이 안 좋을 때 항상 중국을 때렸습니다. 약간 그렇게 하면서 지지율을 어느 정도 올렸던 부분도 있는데 그때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이따도 체크해 드릴 거니까요. 좀 이따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단기 종결.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바이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장기 지속이라고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니네 싸움은 니네가 잘 풀어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단기적으로 종료를 시키겠다. 그 이유는 뭐냐? 자기가 얼마만큼 컨트롤이 가능하다. 나는 스트롱맨이다. 약간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쟁이 종결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재건 관련주들 많이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상승했다 떨어졌다 이런 모습 많이 보였잖아요. 이런 재건 테마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국내 경제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다 바뀌는지 또 말씀해드릴게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 정부 지출을 확대합니다. 네, 돈을 풀어서 좀 더 경제를 살리자 약간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고소득층 기업 세율을 인상, 네, 법인세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바이든의 정책이다.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정부 지출을 좀 더 감소하겠다. 우리가 좀 아껴 쓰면서 어떻게 보면 내실을 다지겠다라는 게 하는 게 트럼프의 정책이고 그다음 법인세 감세나 이런 부분도 트럼프의 정책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진짜 그때부터 더 재밌게 나올 거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카메라로 스캔 많이 하셨나요? 네, 그러면 또 아까도 궁금했던 부분, 정책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본다라면은 아하,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부분이 되게 많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변화되는 포인트 그런 부분을 잡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트럼프 정책에 따른 수혜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막 얘기했다시피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러시아는 자기는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만큼 어떻게 본다면은 진짜 만약 됐는데 컨트롤 못한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민망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헤쳐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누군가가 끊어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둘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쟁하는 국민이나 상대편이나 우리 편이나 다 어떻게 본다면 피로감이 지쳐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누군가가 말려서 끝내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금방 끝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재건 관련주들 쪽으로 키포인트를 잡아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뭐 종목을 얘기해드린다라고 한다면 HD 현대건설기계, 네, 이 종목이면 뭐 다들 알다시피 뭐 포크레인에 다들 현대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바로 HD 현대건설기계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건설 장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확대되는 만큼 많은 피로가 생길 수도 있다. 재건 쉽게 말하면은 다시 짓는 거예요. 이때까지 뭐 전쟁으로 인해서 폭탄이 날라와서 건물이 무너지고 다 무너졌던 부분을 다시 재건을 한다, 다시 건축을 한다라고 보시는 만큼 건설기계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했는데 왜 빨간색으로 체크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어떻게 재건 관련주 중에 상승세가 제일 높았던 부분이 바로 데모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굴삭기 관련 부품을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상승세가 좋았냐라고 살펴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시가총액이 가벼워서 약간 테마성을 띠고 올라갔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빨간 펜으로 딱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SI라는 종목. 모듈러 주택 사업을 영위합니다. 이게 모듈러 주택 사업이 뭐냐? 어떻게 보면 건물이 많이 피해서 사람들이 잘 데도 없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모듈러 주택은 좀 더 간편한 주택을 만드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빨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의식주가 제일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듈러 주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들은 항상 편입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TIM 이 종목이 뭐냐? 농기계 제조 기업이에요. 왜 이게 뜬금없이 들어왔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항상 나왔던 테마가 뭐냐? 바로 식품 테마입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어떻게 보면 농사를 많이 짓는 나라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밀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곡창지대입니다.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손실될 가능성도 있고 다시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농기계 이런 부분이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재건 관련 중에서 4개를 갖고 왔고 가장 중요한 건 빨간 펜으로 체크해서요. 데모라는 종목. 과거에는 시총이 작아서 많이 올라갔지만 어떻게 본다면 그땐 테마성이었다. 근데 이게 점차 진짜 실제로 된다고 한다면 저는 두 번째로는 HD 현대건설기계 이쪽도 좀 키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왜냐하면 실적이 찍힐 때는 비로소 어떻게 보면 좀 대형주들이 잘 갔던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HD 현대건설기계도 좀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데모 차트를 보면 지금 상태가 어떠냐?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항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 테마가 열 때 상승했던 모습세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전쟁이 안 끝나니까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세. 근데 자세히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나왔긴 해요. 그때가 뭐냐?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이슈가 불 때 그때마다 한 번씩 상승세가 나왔다가 이게 아니네. 딱 그리고 다시 횡보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건 좀 많이 바뀔 수도 있다. 그때는 진짜 이제는 전쟁이 끝나는 부분이구나. 그럼 데모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차 주가도 우상향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데모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HD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줬다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만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 견제. 트럼프가 워낙 중국을 엄청 많이 때렸죠. 관세를 몇 프로를 더 올리겠다. 더 올리겠다. 이것도 관세를 받겠다.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뭐냐?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희귀 강성물주. 이게 뭐냐? 히토류 이런 부분인데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수혜를 많이 받고 많이 올랐던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트럼프 집권 때 어떻게 보면 철강주, 알루미늄 관련주,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 이 종목들이 막 엎치락뒤치락 했던 모습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만큼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를 관세를 더 때리겠다. 그 말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네 거를 수입 안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른 거를 구해와서 만들 거다.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커지면 커질수록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좀 더 견제하는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했던 종목은 뭐냐? 바로 유니언 머티리얼입니다. 이 종목이 히토류 관련주로 어떻게 보면 히토류 대장주로 가장 핫했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많은 상승세를 나타냈고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도 좀 계속적으로 관세나 이런 부분이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올라가줬던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도 좀 이따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좀 재미없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티플렉스입니다. 희소금속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얘도 약간 히토류 관련주로 약간 엮이면서 같이 동반해서 올라갔던 경험이 있고 LS 같은 경우도 히토류 산화물 구매 계약을 했던 부분 베트남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로 엮였었는데 이 종목 워낙 천천히 움직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철강주는 너무 많아서 좀 많이 뺐던 부분 철강 알루미늄 많아서 뺐던 부분이고 이런 종목들 철강 알루미늄은 찾기가 또 쉽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에는 안 나타났던 부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목명에 무슨 철강 무슨 금속, 무슨 알루미늄 이런 회사들 보면은 거의 대다수가 중국 견제 때 올랐던 종목이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뺐습니다. 그럼 유니온 멀티리얼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보시면 아까 데모 차트랑 되게 많이 흡사한 모습가 나와 있죠. 네, 이슈가 불 때 많은 상승세가 나왔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행보 구간이 나오고 있다. 왜냐면은 뭐 이슈가 나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많이 잊혀졌다. 이 종목이 올랐을 경우가 언제냐? 바로 중국 견제, 히토류 제재 뭐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많이 올랐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렇게 가격적인 행보가 계속적인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볼 단계지 여기서 무작정 들어가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한 번 사면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보고 나중에 거래량이나 그리고 장대 안봉이 이런 부분 액션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지금은 우리는 기회비용을 위해서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유니언 멀티리얼 빨간 펜으로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는 트럼프 정책 뭐냐 보호무역주의 강화. 이게 되게 그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국민, 미국 우선주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서 불안 심리가 되게 많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인이 되면 국방비 지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될 거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방산주들이 많은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점쳐지는 부분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방산 삼형제가 있죠. LR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여기서 LRG 넥선이 종합방산업체, 유도무기를 주로 한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철도 및 방산업체, 그리고 전차를 주로 하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우주항공 및 방산업체, 자주포, 장갑차라는데 여기서 왜 현대로템에 빨간 펜으로 체크를 했을까요? 네, 바로 철도가 있습니다. 철도가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재건 관련주 얘기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재건이 뭐냐라고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많은 걸 부셨던 부분을 다시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더욱더 좋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철도나 이런 부분을 더 깔아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철도 하면 뭐죠? 우리 집 앞에 철도가 깔면 너무너무 좋다. 이게 바로 인프라가 더 확대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인프라가 좋아지고 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 앞에 지하철이 생긴다라고 할 때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빨간 펜으로 체크한 이유 바로 세 가지 포인트가 다 겹치기 때문에 딱 했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방산 관련주, 방산 삼형제 차트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거의 고점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관값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도 물론 좋습니다. 방산주 탄력받아서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뭐 대선 이후로도 저는 더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인프라 투자 관련해가지고 호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재건 관련해가지고 엮이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방산만 보지 말고 철도도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빨간 펜으로 갖고 왔고 차트를 또 마저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방산 삼형제 중에서 제일 안 좋아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LRG 넥선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집중적으로 바라고 상반기 때는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 현대로템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뭐래도 방산 많은 기대감 때문에 올랐으니까 이젠 철도 쪽으로도 부각이 많이 돼야 한다. 현대로템의 매출을 좀 더 말씀해 드린다면 방산보다는 철도 쪽으로 많아요. 이 로템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철도랑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산보다 철도를 이젠 더 부각을 시키자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따른 관련주 네 번째,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 하반기 들어와서 많이 올랐던 섹터가 뭐냐라고 본다면 엉덩이 진짜 무거운 은행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밸류업 관련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도 있지만 트럼프 토론 이후로 은행주들이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들 만큼 은행주들 좀 애사롭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좀 규제를 많이 했어요. 은행들한테 규제를 많이 했던 부분을 트럼프가 되면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밸류업까지도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금융 4대장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이 네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엉덩이가 워낙 무겁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언제죠? 네, 연말입니다. 연말 되면 또 은행주 하면 또 배당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여기서 왜 빨간색이 없냐, 어떤 종목을 제일 봐야 되냐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은행주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네, 이 대형주 위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좀 소형주로 얘기하는 뭐 제주은행이나 푸른저축은행 이 종목보다는 대형주 이 네 종목 중에서 자기 취향에 맞는 종목, 자기가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을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수익률이 거의 다 비슷해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수익률적으로 제가 순위를 나열한 부분이 있는데 KB금융이 제일 높았고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가 이렇게 높았던 순위인데 여기서 근데 거의 그 수익률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네 종목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한 종목을 택해서 들어가는 게 괜찮다라고도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이든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바이든 어떻게 본다라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 때 어땠나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때는 좀 색다르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트럼프 집권 때도 살았고 그리고 바이든 집권 때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이 다시 한번 또 올라줄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넘어가서 중요한 거 바이든 정책에 따른 관련주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죠. 왜냐하면 바이든 당선 이후로 많이 올랐던 섹터가 있어요. 누가 뭐래도 친환경 관련 섹터들, 미국에서 뭐 솔라이트나 뭐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은 상승세를 올렸는데 그리고 많은 수혜를 받고 아직도 많은 수주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바이든은 딱 누가 뭐래도 딱 친환경입니다. 탈탄소 정책 및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라고 했던 부분이 가장 크고 그러면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의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속적으로 밀어붙였던 IRA 법안까지도 통과하는 모습에 그러면서 제일 많이 수혜를 받던 부분이 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면 많은 풍력이냐 태양광이냐 약간 이런 부분에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시점에서 지금 풍력 발전은 많이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삼면이 바다인 부분도 있지만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안 부는 부분 때문에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하나솔루션에다가 빨간 펜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네, CS윈드는 다들 알다시피
풍력 발전기의 기둥 부분인 타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네, 풍력 발전기 보시면 뭐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는 프로펠러가 있고 그 밑에 큰 기둥 그거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이 회사도 되게 미국이나 이런 부분에 되게 유럽이나 이런 부분에 되게 현지 파악을 되게 잘했습니다. 공장이나 이런 부분도 건설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떠나서 외국에서 더 빛을 발하는 업체다. 라고 말씀해 드리시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태양광 패널 및 제작 및 판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본다면 하나솔루션이 좀 더 손이 많이 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 이 태양광 에너지 어떻게 보면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화학 에너지 쪽으로 많이 밀어주는 모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친환경 에너지는 어떻게 본다면 계속 했던 부분을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를 원해서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태양광 쪽으로 갈 수 있는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솔루션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면 딱 봐도 딱 저 부분 요 근래를 보시면 딱 그때 토론 이후로 좀 더 빠졌던 부분이 있어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이겼을 경우에는 하나솔루션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상승세가 나왔었던 부분이 나오는데 좀 빠져졌던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도 저는 태양광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게 정치적 변수 때문에 급등락은 나오겠지만 만약에 대선주로 엮이면서 테마주로 엮이면서 많이 빠진다고 한다면 트럼프가 당선 이후에도 그때도 사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태양광 에너지는 어떻게 본다면 전 세계적인 부분으로 친환경 에너지 섹터는 유의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강력한 섹터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왜냐? 트럼프가 지지율이 좀 더 높기 때문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정책 중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기 나왔던 게 뭐냐? IRA 법안.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빨간 펜으로 한번 체크해보죠. IRA 법안. 모르셨던 분들도 이거를 한 번 더 짚고 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친환경 쪽으로 더욱더 가겠다라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보는데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왜 수혜가 예상되냐? 네.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더욱더 유지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기차 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보조금 얼마 받았어요? 많이 물어봅니다. 이게 지자체마다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짜로 더 싸게 사는 부분이지 않나. 왜냐하면 이것도 매년 떨어집니다. 매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보조금을 안 주면 전기차를 살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봐요. 저 또한 뭐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 안 준다고? 너는 받았는데 난 안 받는다고? 하면 전기차 매출이 좀 더 갑자기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전기차 부분이 되게 민감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핫하잖아요. 왜냐하면 배터리 관련해간 기업들, 대단한 기업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네, 누가 뭐래도 2차 전지 대장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고 있고 미국과 유럽의 계속적인 공장이 확장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명실상부 2차 전지 대장주다. 그리고 빨간 펜으로 체크한 포스코 퓨처엠. 네, 이 회사는 왜 체크를 했냐?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 생산하는 게 조금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소요나 아니면 2차 전지 시장에서 왔을 때 좀 탄탄한 모습 그리고 안정성, 포스코 그룹에 대한 좀 약간 신뢰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2차 전지주들보다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약한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기존의 철강에서 2차 전지로 많이 넘어왔던 부분, 회사가 변모하는 부분이 좀 강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의 철강 산업도 어느 정도 탄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어떻게 복합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에 빨간 펜을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NT. 이 종목은 좀 나홀로 2차 전지라고 느낄 만큼 강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코스닥에 엔캠이 있다고 한다면 PMT도 무시 못한 장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차트를 못 보여준 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보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바닥권을 한번 다지고 나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PNT. 이 차트를 보시면 진짜 뭐랄까 재밌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비해서 한번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딱 찍고 딱 올라갔어요. 누가 보려도 차트는 되게 좋은 차트였습니다. 쌍바닥을 찍고 그
급등하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은 왔다. 하지만 이 올라갈 때 진짜 어마무시했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지금 좀만 더 조정이 주면 들어갈 자리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신 분들은 저랑 PNT를 공략하고 싶은 분들은 카메라 들고 스캔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같이 공략할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PNT는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계속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빨간 펜으로 체크했던 포스코 퓨처엠을 얘기 안 하면 섭섭하죠. 네, 포스코 퓨처엠 차트를 보고 말씀해드리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이랑 비교했을 때 좀 더 나은 모습세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물론 고점 대비 많이 빠진 모습세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점차 기간적으로 어느 정도 행보를 하고 있다. 가격은 유지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하락 추세인데 얘는 횡보 추세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빨간 펜으로 체크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분다고 한다면 기존에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을 따라갔던 사람들 그런 분들은 좀 더 많이 물렸던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좀 내가 수익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좀 더 안정성에 집중을 하고 싶었던 분들 급등락이 좀 더 안정성이 있는 분들은 포스코 퓨처엠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빨간 펜으로 갖고 왔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바이든 관련주까지도 좀 지켜봤는데 어떠셨나요? 트럼프 관련주 때는 좀 더 재밌었나요? 아니면 바이든이 더 재밌었나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바이든 관련주들이었냐? 아니면 트럼프 관련주였냐? 이것도 좀 키포인트로 체크해볼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내가 이 대선에 관련해가지고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정책 때문에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있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말씀해드릴 건데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QR코드 스캔 많이 해주셨나요? 네,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많이 빨리 해주세요. 네, 어떻게 본다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트럼프는 어떻게 본다면 기업들한테 좀 친화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재건 관련주도 많이 체크하고 은행 관련주 이쪽으로 좀 중점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트럼프 쪽에서 좀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면 바로 현대로템이었다. 재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프라 관련까지도 엮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봐야 되고 방산까지 물론 이 삼박자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바이든으로 넘어와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건 친환경이었죠. 친환경으로 끝났는데 마지막은 2차 전지였지만 네, 친환경 섹터들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지금 되게 바닥권이에요. 원전이 그나마 많이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진짜 대한고래로 산유국이 된다고 한다면 친환경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여파도 있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까지 한다고 한다면 친환경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이종호 멘토가 제일 강조하는 거 그러면 네가 봤을 때 제일 좋은 종목은 뭐냐 어디를 봐야 되냐 이게 가장 궁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어디서 찾아야 되냐
여기서 또 중요한 빨간 펜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네, 바로 공통된 정책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되던 이 종목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가장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해 드린다고 한다면 미국 전력망 슈퍼사이클의 수혜입니다. 네, 뉴스를 보면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죠. 미국 전력망 교체 수위가 나오고 있다. 배전 그리고 배선 뭐 이런 부분을 노후화된 걸 교체를 해야 된다. 전기 부품 같은 경우는 안전 사고가 나기 전에 먼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 주기가 뭐 25년에서 30년 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주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주나 이런 부분 상반기에 물론 많이 오른 섹터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섹터는 계속적으로 얘기해드리겠지만 이 전력망이 한 번에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전력, 정선, 이 수주들이 한 번 수주를 받으면 2, 3년 그리고 길면 5년, 8년까지도 계속적으로 납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 땅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미국은 미국 나라에서도 시차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큰 나라에서 전기, 케이블을 깔라고 한다면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드는 만큼 이쪽 섹터는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 종목의 특성입니다. 송전 시장보다 더 큰 배전 시장이 있다. 이 말이 뭐냐? 송전탑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가 전기를 옮길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봇대 큰 거 그걸 송전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변압기에서 쏴주는 겁니다.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를 변압기 강력하게 왜냐하면 이게 조금씩 하면은 그 전력 손실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게 보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변압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그 변압기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 대장주는 H현대일렉트론입니다. 여기가 수정과 너무 많고 우리나라 변압기 생산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1등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상승세를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근데 그 시장이 이제는 거의 끝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뭐냐? 배전 시장입니다. 그 전기, 변압기를 통해서 강한 전기를 이제는 우리가 가정에서 쓸 수 있게 변환을 해줍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배전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배전 시장이 좀 더 중요하게 나가오는 부분이 이제 AI까지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 쪽으로는 얼마만큼 쓰고 어디 쪽으로는 얼마만큼 쓰고 이 전기를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데 AI까지도 겹치면서 이 배전 시장이 더욱더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항상 송전 시장보다 배전 시장이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 지금은 변압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지만 이 배전 시장을 넘어왔을 땐 이 종목이 더 강세를 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세 번째로는 누가 뭐래도 AI로 인한 전기 에너지 부족입니다. 네, 부족하면은 발전소 지워야죠. 지울 수밖에 없죠. 왜? 갑자기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고 이런 모습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세가 될까요? 네,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를 건립하면 거기에 또 전기, 전력 부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다 호황으로 작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 섹터는 너무 강력하다. 그럼 너무 궁금하시죠? 바로 종목명 공개하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입니다. 네, LS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B2B 기업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고객과 기업과의 거래가 많은 기업이 아니라 기업과 기업이 거래가 많은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도 대표적인 B2B 기업이었죠. 근데 많은 상승세를 나왔던 부분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기업과 기업의 거래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전선, 전력기기 이런 부분에서 LS 그룹을 따라갈 회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송전 쪽보다는 배전이 강합니다. 송전 쪽은 HD 현대일렉트로닉 그리고 효손중공업 다음으로 3등인데 이 배전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송전의 시대가 끝나고 배전의 시대가 왔을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좀 이따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가격 전략이나 이런 부분도 설명해 드릴 건데 많이 궁금하시죠? 네, 그럼 바로 제가 차트를 열 동안 QR코드를 스캔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 어떠냐? 이 차트를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상반기에 진짜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인프라 투자 관련해 가지고는 더욱더 상승세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전선, 전력 이쪽은 단기적으로 끝날 섹터가 아니다. 끝날 산업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큰 땅덩어리에 케이블을 깔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계속적인 수주나 이런 부분이 다 온다라고 한다면 폭발적인 상승세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IR 법안 때문에 각 나라에서 미국의 공장을 많이 짓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 공장이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완성이 되면 전력 전기 부품은 더욱더 들어갈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고, 트럼프와 바이든이 겹치는 부분, 가장 중요한 인프라 투자, 거기에 또 더 중요한, 누가 됐던 AI는 간다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더 키포인트지 않나. 그래서 현대로템과 LS 일렉트로닉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 LS 일렉트로닉 쪽으로 손을 들었던 이유는, 그래 대통령 대선 후보도 관련 정책주도 좋지만 그거 말고 진짜 산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섹터, 그건 뭘까라고 봤을 때 누가 뭐래도 내년에도 AI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AI가 끝나더라도 우리는 AI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편의성을 느꼈기 때문에 많은 전기 소모가 된다.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전력 전기 부품, 발전소 설립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LS 일렉트로닉을 갖고 왔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얼마에 사야 돼? 얼마에 사야 돼? 이런 부분이 가장 클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하는 단가는 좀 더 싸게 사면 좋겠지만, 18만 원 부분에서 사면 좋겠지만 그 단가까지는 좀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18만 5천 원 부분에서는 매수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무작정 내일 20만 원 밑에서 이 단가도 충분히 좋습니다. 충분히 좋은데 제가 노리는 단가는 이 단가, 최종 단가. 네, 물론 QR코드하고 스캔으로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실시간을 대응을 하면서 이 종목에 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왜냐면 내가 노리는 단가까지 안 오고 올라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만 원 밑에서 한번 비중을 조금 얇게 들어간 다음에 18만 5천 원이 왔을 때 그 내가 원하는 들어가고 싶은 만큼의 비중이 들어가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24만 원 을 잡을 건데, 그 다음 2차 목표가는 되게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졌을 때 더욱더 탄력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건 QR코드 하고 들어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네. 항상 어떻게 본다면 이 방송에서 많은 걸 배워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투자는 항상 여러분 투자 고지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